간접 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을 때 원인이 되는 경우 용혈성 질환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결과를 안녕하십니까. GC 녹십자의료진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이상곤입니다. 오늘은 황달이란 무엇이고 또 간기능 검사 항목 중에 빌리루빈 검사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황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황달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몸속 조직에 노란색을 보이는 어떤 성분이 많이 쌓였을 때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라고 합니다. 이 노란색을 띠게 되는 성분이 바로 빌리루빈입니다. 황달 증상의 심한 정도가 빌리루빈의 양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달 증상의 유무나 그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빌리루빈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진을 저희가 받게 되면 간접 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 총 빌리루빈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빌리루빈은 혈액 속 적혈구가 수명을 다해 분해되고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 색소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성분입니다. 또 간접 빌리루빈이 간으로 가게 되면 여러 소소 작용을 통해서 기존과는 성질이 좀 다른 빌리루빈이 되는데 이 상태의 빌리루빈을 직접 빌리루빈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적혈구가 분해된 후 그 안에 물질이 간접 빌리루빈이 되고 그 빌리루빈이 간에 가서 간세포의 효소작용을 통해서 직접 빌리루빈이 되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 중에 있는 간접 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의 총량을 총 빌리루빈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에서 총 빌리루빈은 1.2mg/dL, 직접 빌리루빈은 0.3, 간접 빌리루빈은 0.7을 넘게 되면 참고치를 초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간접 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을 때 원인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혈구가 너무 파괴되면 간접 빌리루빈이 과다하게 생성되게 되면서 혈액 속 적혈구가 파괴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황달을 용혈성 황달이라고 하게 되고 이 경우는 간접 빌리루빈이 엄청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직접 빌리루빈으로 바로 전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 빌리루빈이 높게 관찰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간접 빌리루빈을 간으로 운반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거나 혹은 간의 내부에 담즙이 정체되어 들어온 간접 빌리루빈을 적절히 처리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경변이나 각종 간염에서 관찰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간접 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을 때 그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간 기능 검사를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 간접 빌리루빈을 간세포에서 충분히 전환해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간이 어떤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경우를 간세포성 황달이라고 하게 됩니다. 간접 빌리루빈의 증가는 유전적 이상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는데 부위에 따라서 길버트 증후군이나 리글러 나자로 증후군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총 빌리루빈, 간접 빌리루빈의 증가 외에 기타 수치들이 대부분 정상으로 관찰될 수 있어 빌리루빈의 증가 원인을 딱히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을 때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빌리루빈이 증가했다는 것은 빌리루빈이 간에 무사히 도달을 했죠. 그 이후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급성 간염과 같은 간의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와닿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출력되는 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이런 결과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먼저 철수씨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한치에 딱 걸려있고 이분이 어떤 다른 특별한 황달 증세가 없고 다른 간 수치가 크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진행함으로써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민수씨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까 철수씨보다 총 빌리루빈 수치가 굉장히 높게 관찰이 되고 있고 다만 간접 빌리루빈의 수치가 직접 빌리루빈보다 월등히 높게 됩니다. 이분은 아마도 혈액 내에서 간접 빌리루빈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만들어진 간접 빌리루빈이 간으로 적절히 전달이 안 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용혈성 질환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다른 간 기능의 어떤 검사는 다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헤모글로빈이 좀 낮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용혈성 질환에 의한 황달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희씨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빌리루빈 수치가 앞서 말씀드린 민수씨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민수씨와 비교했을 때 반대로 직접 빌리루빈이 높게 관찰되게 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빌리루빈이 당관을 통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간 기능 검사 결과도 같이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담즙 정체 질환에 의해서 직접 빌리루빈이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희 씨와 같은 그런 검사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해보면 황달 수치, 즉 빌리루빈이 증가한다는 것이 모두 간에 안 좋다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으로 도달되기 전에 생성되는 단계인 적혈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간으로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간에서 생성된 직접 빌리루빈이 배설되는 담관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장기들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검사의 수치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너무 막연한 건강검진을 줄이면서 또한 너무 무관심한 자세로 내 건강을 방치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검사 해석을 알려드리는 의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